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1차 방정식을 잘 푸는 아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 있잖아요. 그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려면 그 문장을 딱 읽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관계를 이끌어내서 그걸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속도 문제나 여타의 뭐 가벼운 거는 다 잘 푸는데 유독 이 일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여기서 보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통에서 물통에 물을 호스를 이용해서 빼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 물을 어떤 200리터의 물을 빼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겠냐,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등식 만들기 1에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1번부터 쭉 33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그러니까 뭐 공식을 외우게 하면 문제를 풀게 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가 문제를 좀 읽고 여러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보다가, 물론 이제 이 물이 물통에서 빠졌을 때 그 과정에서 물의 속도와 빠지는 시간과 빠지는 양, 뭐 이런 이야기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아이가 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중학교 2, 3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본 게 많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물통에서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빼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얼마 없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문제를 읽고 풀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아주, 물론 제가 이제 그 이 아이를 손잡고 끌어서 이제 물통에서 직접 물을 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아이가 조금씩 상상할 수 있게끔 가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이 2m 높이로 채워져 있다. 물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부피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를 계산하는 식을 실제로 지금 이 직육면체 물통에서 물이 있는 그것과 대치를 시켜서 조금씩 친숙해지게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문제를 내는 거죠. 이번엔 그 물에, 아까는 물의 부피를 재는 거였다면 이번엔 물을 들이부었을 때, 물통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들이부었을 때 높이가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끌어올립니다. 그 물통에 대한 다양한 디멘전, 뭐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부터 일단 지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시켜요. 그리고 이번에 물통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쪽 물통에서 다른 쪽 물통으로 넣었을 때 이제 물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풀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번엔 다 붓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부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물의 높이의 변화가, 다른 쪽에서 물통의 높이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지도 상상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융합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 컨텐츠를 좀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이 물통에서 빠지는 그 순간에 이 그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그 양을 조금씩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진지하게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물통에서 빠질 때 그 비율이 뭐냐를 묻기를 시작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비율이 알려졌을 때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뭐가 어떤 물이 더 빠른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뭐 물의 양이 어떤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관점을 호수로 옮기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관점을 그 물통 전체에서 호수에서 물이 그 빠지는 그 순간으로 이제 초점을 좀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의 양 대 시간의 비율, 말하자면 속도죠. 물에 빠지는 속도가 이 물통이 아니라 물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물통에 꽂혀 있는 호수, 그 호수가 물이 빠지는 시간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도록 이런 문제도 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가 어려운 문제, 조금 추상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씩 디자인을 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만들었는데, 몇 개는 이렇게 만들다가 이건 좀 실패한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완성이 됐습니다. 20번까지 완성이 됐고, 21, 22, 23, 24, 25 이제 여기서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조금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호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호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물이 빠지는 속도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다뤄야 되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일한 호수 2개, 동일한 호수 3개, 그런 호수가 5개였다가 2개로 줄었을 때, 그때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런 류의 문제예요. 그 호수가 동일하지가 않아. 어떤 호수는 시간당 뭐 10리터의 물을 뺀다면 다른 호수는 시간당 뭐 30리터의 물을 빼, 이렇게 다른 호수를 꼈을 때 물에 빠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한 20분 있다가 수업인데 대충 수업에서 좀 할 거를 좀 거의 여기서 쭉 쓰기는 했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디였더라, 이건가, 그쵸. 물통에 이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다른 호스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스가 사이즈가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물을 빼는 능력이 다 달라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속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물통에 물이 있을 때 그게 몇 대 몇의 비로 물이 이렇게 분리돼서 빠져나간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빼는 능력이 서로 다른 호스 2개를 한 물통에 꽂았을 때, 그때 뭐 갑자기 시간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천천히 그때 물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물의 양을 각각 서로 다른 호수 A, B로 빠질 때 물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이 계산법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계산법은 아이는 익숙할 거고, 아마 이게 갑자기 속도로 표현이 되면 이것이 이 B로 연결짓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B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이제 살살살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의 양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유도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속도를 지닌 그 호수 2개가 하나의 물통에 꽂혀 있을 때 결과적인 물을 빼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를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이해를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수 A와 호수 B로 빠질 때 일단 그 각각에서 빠지는 물의 양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빠지는 물의 양은 다를지라도 그 호수가 물의 양은 다르지만 시간은 동일하다고. 예를 들어서 뭐 3분 동안 빠졌으면
호스 A나 호스 B나 3분 동안 물이 빠지는 시간은 같고 물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각각의 어, 각각의 물이 나오는 속도와 결과적인 그 두 개가 합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속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 좀 더 해볼게요.